보수 쪽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고 공격하는 게 네. 사다리 걷어찬다고. 그 흑수저 강남맨들? 예, 예, 예. 자, 지금 보면, 요게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 정보보고인데, 완전 분위기 달라졌다 그래요. 기자실이 180도 달라졌다. 음. 대통령실에 출입한 오마이뉴스 김경련 기자의 글인데요. 네. 첫째, 브리핑이 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건이 전부였는데 지금 오전, 오후 하루 2번이 기본이고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브리핑을 한다. 김수경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만 하고 한 달 동안 대면 브리핑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가 3D가 될 겁니다. 여태까지는 놀맨하고, 심지어 지난 정부 때는 각 언론사의 로비스트 역할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오. 네. 거기 가가지고 일도 없는데. 대통령이 심지어 안 나오는데. 자기 언론사 민원 해결하고 대부분 출입처가 그렇게 이용돼요. 특히 검찰 출입처. 검찰 출입처, 대검찰청이랑 2년 있으면서 대부분 거기 있던 출입한 기자들은 다 사장하고 편집국장 지금 다 했어요. 저만 빼고. 근데 하는 일이 자기 언론사 민원 해결하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 MBC는 민원이 없잖아. 사주가 없으니까. 근데 사주 있는 언론사는 사주 관련된 사건 사고부터 시작해서 회사가 이제 상업 방송이니까 우리는 MBC는 공영 반공영이니까 네. 원화도 없고 민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 정말 편하게 취재만 했죠. 근데 다른 언론사는 다 가서 아침에 회사에서 전화하면서 똥 씹은 표정 짓다가 이렇게 똥 매려운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또 어디 중수부장실에 갔다가 오고 정보 보고하고 맨날 그랬다고 걔들. 그리고 특별면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특별면회를 검사 전화 한 통하면 다 시켜줬어요. 별실에서. 취재가 되는 거네요. 네? 취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특별면회에서? 사주 민원이라니까. 아, 사주 민원을. 네. 아. 다 그러니까 거기 대검찰청 기자실 출입하면 다 이제 특파원 가고 다 그랬죠. 대검 기자실 간 사람 중에 유일하게 아직까지 현장에서 그냥 편기자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 그야말로 검언유착이 이루어지는 곳이 출입실이었네요. 그러면. 맞아요. 네. 그 출입처가 이제 무너지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브리핑을 계속 하잖아. 지금 아침, 저녁으로 지금 하는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은 투명 정책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수석들이 직접 가서 브리핑을 해요, 요새. 언론 수석. 이규현 홍보수석 처음에 내정됐을 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비판 안 하잖아요. 왜냐면 너무나 빡세게 일하는 걸 제가 다 듣거든. 이규현 홍보수석도 가서 계속 언론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 네. 또 계속 가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책 철학이라든가 인선 배경 같은 거 계속 브리핑하면서 언론의 이해를 좁히는 국민과 그런 역할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자실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거야. 계속 취재하고. 빡세게 일하는 청와대가 됐다니까요. 자, 그리고 둘째. 서면 브리핑이 줄고 풀 취재가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한 장짜리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재명 정부는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 따라붙는 풀 취재가 늘었다. 네, 현장에 가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셋째. 자료가 쏟아진다. 충청남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은 풀 단위 보내온 주요 발언이 A4 용지로 25장이나 됐다. 시간을 몇 시간 동안 하니까 대통령이 실제 앉아서 그걸 다 듣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텍스트로 나오잖아. 그럼 그 기사 써야 되는 거야, 이제는. 자, 그래서 저희 고발뉴스에서 청와대 출입을 위해서 다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뉴미디어들 이번 내란 과정에서 열심히 뛰었던 뉴미디어들과 함께 저희 고발뉴스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법적으로 청와대 취재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주담대 있잖아요. 일하는 정부, 요거 좀 빨리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요게 중도 계열의 여론조사를 네, 하거든요. 조원 CNI니까. 네. 그래서 7월 5일부터 3일 동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 조치 찬반입니다. 그래서 찬성이 지금 63.2%고 반대가 29.5%네요. 저는 민주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찬성이 63% 이상 나오는 건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단 한 번도 시장에서나 언론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 보수 쪽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고 공격하는 게 네. 사다리 걷어찬다고. 그 흑수저 강남맨들? 예, 예, 예. 지금 근데요, 그게 20대 보면은 20대 제일 낮잖아요, 찬성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런 선동이. 그래도 50% 가까이 찬성하고 있다는 건 뭐 참, 나쁘진 반대가 않아요. 40%에 제일 네. 많은, 제가 거꾸로 봤는데. 네네. 근데 이게, 집값은 저렇게 비싼데, 대출을 안 해주면, 우리 보고 집 사지 말라는 거네? 강남 집을 왜 사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사람들 눈높이만 되듯이 높여놓고, 그러니까. 왜 그 가격이 정상가라고 자꾸 전제를 하고, 그 가격은 영혼 불변이니까 돈 많이 빌려가지고, 우리도 좀 비싼 거 사서, 우리 지금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이 생활이 안 나아지니까 한 방에 우리도 인생 역전 하려면 부동산밖에 없는데 가진 놈들은 가진 놈대로 다 투자해놓고 왜 우리를 못하게 하냐? 이게 먹힌다니까 젊은 세대한테 일부에게는. 근데 이거 지금 깨야 돼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20대에서도 반대 39대 찬성 48.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게 먹히는 겁니다. 전국으로도 봐도 아주 골고루 균형 있게 지지를 받고 있고, 저는 지난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밝힌 이 자신감 있는 멘트, 난 특히 여기 너무 좋더라고. 뭐냐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다. 공급책, 수요 억제책 엄청 많이 있다. 자신감이에요. 네. 이게 결국은 시장에서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간을 보거나 아니면은 아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접거나 뭐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정부 의지를 읽은 거야, 시장이.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대출 규제만 딱 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은 거래가 끊기단 말이죠. 근데 그게 가격이 실제로 내려가려면은 호가를 낮춰야 되는데 집 가진 사람들이 좀 기다려보지 뭐 이래가지고 안 팔아버리면은 거래만 중단되고 가격은 안 내려간 채로 그냥 고착 상태가 돼버리거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가격도 안 내려가고 대출은 안 되면 그러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생각에 내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급 폭탄을 완전히 내려가지고 진짜 실제로 가격을 떨어뜨릴 테니까 기다려. 대출 많이 안 해주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 가격을 내려줄게.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 아주 의도적인 그 모호성을 시장이 워낙 막 그 핫하게 반응하니까 유지해 왔어요. 근데 대통령이 수도권에 예정돼 있는 아파트 건축은 예정돼 있는 건 예정대로 하는데 수도권에 이제 더 이상 안 줘.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과밀 현상 억제하겠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다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번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라는 요이 요 양반이 그 이제 대출 규제 보편적 대출 규제지. 요거 아이디어 낸 사람이잖아. 잘했다라고 칭찬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칭찬에 목마른 수많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한테 칭찬받을까 막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 그렇죠. 대통령 정책 기조와 정치 철학 막 이런 거 공부하면서. 엄청나게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다 인사에 반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